이번 시간에는 동물의 구성과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우선 먼저 동물의 구성에 대해서 보면 우선 순서대로 물 66%, 단백질 16%, 그 다음에 지방 13%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 단백질, 지방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물, 그 다음에 단, 지,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거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물, 단지, 무탄 해서 몸의 구성 물질, 부피비를 알아둬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주 영양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영양소에는 주 영양소가 있고 부 영양소가 있거든. 그래서 주 영양소랑 부 영양소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지 쓰일 수 없는지에 따라서 주 영양소로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 영양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우선 그림에 보면 탄수화물은 이제 똑같은 그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고 이런 똑같은 종류의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포도당은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이제 그람당 4kcal의 열량을 내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주요한 생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탄수화물이라는 걸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물, 단지, 무탄이라고 해서 가장 적게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원래 우리가 섭취하는 걸로 따지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다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성 성분에서는 적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단당류는 포도당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당류라고 하는 거고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엿당인데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당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도당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다당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녹말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포도당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당을 먹고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에너지원으로 다 쓰일 수도 있지만 다 쓰이지 못할 경우에 그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이나 아니면 글리코젠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거든. 우선 지방이라는 거는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다른 영양소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돼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저장이 되는 게 여기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는 곡류, 빵, 감자 등 이런 것에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볼 건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기본 단위로 되어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이 각각 다른 그림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그다음에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단백질. 그래서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부 단백질에는 이제 한 가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5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람당 4kcal의 열량을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의 원형질,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이나 머리카락 등의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 그래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단백질이었지. 그리고 이제 효소의 주 성분으로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좀 보면 효소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까지 해서 단백질을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거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효, 호, 항, 해 해서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외워두는 게 좋고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에는 살코기나 달걀, 콩, 두부 등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대해서 볼 건데 지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리세롤이라는 물질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기본 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람당 9kcal라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앞서 봤었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4kcal의 열량을 냈었잖아. 그래서 같은 질량이라면
지방이 훨씬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고열량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선 주요 저장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아까 전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남는 경우에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됐었잖아. 그래서 저장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그람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고 몸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다음에 여분은 이제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는 게 좋고, 함유하는 식품에는 버터나 식용유 등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부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물이랑 무기염류, 바이타민 요 세 가지가 있거든. 우선 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66% 정도 차지하고 있었었지. 그래서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면서 체온을 조절한다. 이때 체온을 조절할 때 이때는 물에 비열이 크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체온 유지하는 데 유리한 이유가 이제 비열이 크다는 거거든. 물의 비열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양소, 노폐물 등을 운반하는데 이제 사용이 된다. 적합하다. 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용매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운반하는데 적합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 용매라는 거는 다른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용매라고 해. 그래서 요 용매로 쓰인다. 그 다음에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무기염류가 뭔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무기염류는 대표적인 게 철, 칼슘, 나트륨, 인 이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하거든. 그래서 뼈 속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이제 치아나 이런 데에는 이제 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든. 이때 뼈와 이 같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게 무기염류. 그래서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내에서 직접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물질이 무기염류야.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바이타민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타민이라는 거는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매우 소량으로 우리 몸에 있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 영양소이거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바이타민의 결핍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우선 다음으로 먼저 바이타민 종류하고 결핍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우선 바이타민은 물에 녹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름, 지방에 녹을 수 있는지 요 차이에 따라서 수용성 바이타민이랑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나눌 수 있거든. 우선 먼저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에는 B하고 C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용성 바이타민에는 A, D, E, K. 그래서 이것도 따로 구분해서 암기를 해둬야 되고 근데 각각의 결핍증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각기병이라는 거는 다리가 잘 붓고 마비가 되는 병을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각기병의 증상을 보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눌렀을 때 잘 회복이 되질 않아. 그래서 붓고 이제 마비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병을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형태가 약간 B자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으로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피부병 같은 비타민 B2는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를 괴혈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그렸을 때 여기 입모양에서 입안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병, 괴혈병 해서 비타민 C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야맹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어두울 때 잘 어두워지는 잘 보이지 않는 걸 야맹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밤에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눈 모양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으로 외우면 되고 여기 비타민 A 부분, 그 다음에 구루병이라고 해서 뼈가 잘 구부러지는 병을 구루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등이 구부러지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비타민 D, 알파벳 D가 여기 보이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불임, 그래서 이불임 해서 이어서 좀 부드럽게 외우면 되겠지?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게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있는데 찔리면 피가 날 수 있겠지. 이때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피가 났을 때 잘 응고가 되지 않는 혈액 응고 장애가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비타민의 결핍증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다음으로 무기염류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 우선 무기염류는 칼슘, 나트륨, 칼륨, 철, 인,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인데 각각의 기능들이 다 다르지. 우선 칼슘 같은 경우는 뼈와 이의 성분이 되고 혈액 응고하고 근수축에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혈장의 성분이면서 삼투압 조절,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서의 기능 조절 이런 게 주요 기능이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 그 다음에
몸의 pH 조절, 산도 조절을 하는 작용,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 안에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주 구성 성분 중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좀 보면 단백질의 골격에 가운데 이제 철이 들어있는 형태야. 그래서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철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된다. 철은.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 뼈, 그 다음에 ATP라는 거는 뭐냐면 생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요 성분에 인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유전 물질, DNA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안에도 인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갑상생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 성분이 되는 게 아이오딘. 여기까지 무기압류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영양소들을 검출하는 반응이 있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영양소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검출 반응이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 그래서 요 첫 번째 반응 그림에 사진에 보이는 모습.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 색깔이 이제 청남색으로 변하면서 녹말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황적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황적색으로 변하면 포도당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뷰렛 반응을 통해서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뷰렛 반응을 할 때는 뷰렛 반응에 들어가는 용액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5% 수산화 나트륨 용액하고 그다음에 1% 황산구리 수용액이 섞여 있는 걸 뷰렛 용액이라고 하고 이때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용액을 합쳤을 때 반응시키는 걸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단쓰리 용액에 선홍색으로 이제 색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몸의 구성 성분들하고 영양소에 대해서 보았고 각각의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결핍증들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을 꼭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자.